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오래 기다려왔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지금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영상 내내 여러분 옆에 두고 싶습니다. 억지로 답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느낌으로요. 오늘 이 시간은 삶의 목적을 주제로 한 4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어떤 선택들이 놓여 있으신가요? 왼쪽엔 하고 싶은 거, 오른쪽에는 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있죠. 이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일상인데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막상 할 건 너무 많고 또 그걸 다 쳐내고 있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어느새 흐릿해지는 그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갈림길에서 멈춰 서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바쁘셨겠죠. 근데 그 생각을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직장, 가족, 일상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이죠. 근데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제가 코칭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서 퇴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오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어딘가 항상 공허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혹시 제가 말하는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를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2배. 삶의 목적의식이 낮은 사람은 10년 후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의 사람이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수치가 아니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우드와 조셉이 2010년에 발표한 종단 연구, 그러니까 10년에 걸쳐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목적의식이 높은 그룹은 10년 후 우울 발병률이 22%, 낮은 그룹은 44%, 거의 2배 차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10년 뒤 내 정신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외면하면 먼 훗날, 아니 언제 갑자기 큰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도 꽤 크게. 근데요,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목적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제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그 갈등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힘이 그냥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으면 이 갈등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게 위에서 나침반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이 원트와 워스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이 기준이 돼서 이 둘을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카시난 교수 연구팀이 이걸 뒷받침해줍니다. 2023년 미국 심리학회 공식 저널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실린 연구입니다. 카시난 교수 연구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적이 뚜렷할수록 더 많은 길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방향 탐색 능력.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맡겼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로를 찾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멈춰 서지만, 반대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위로도 올라가 보고 반대로도 올라가 보고 돌아서 결국은 어떻게든 도착을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진 시간 자체가 짧아요. 목적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세 번째는 의사결정. 목적이 나침반이 되니까 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흔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목적은 능력입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찾고 다듬는 거. 자, 이제 여러분께 직접 여쭤볼게요.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지금 말할 수 있으신가요? 3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그 답이 나오셨다면 솔직히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이미 자기 방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잠깐 막혔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막혀있던 부분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삶의 가치는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발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나만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오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뜬금없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의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좀 흥미로운 발견이 있는데요.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끝이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삶이 유연하다는 걸 직면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삶이 더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하나하나 흘러내릴 때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요.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입니다. Frontiers in Psychiatry에 실린 장 교수 팀의 연구예요. 제목을 보시면 죽음 인식이 목적 의식을 강화한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4단계예요. 첫 번째, 죽음을 회피하는 단계. 유한성을 외면할수록 의미 탐색이 지연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인식하는 단계. 내가 언제가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의미 탐색이 강화되는 단계인데요. 더 능동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선명도가 높아지는 단계인데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진정한 나, 그리고 나와 연결된 타인과 공감하는 삶으로 넓어집니다. 이게 죽음학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선물이에요. 끝을 생각하면 지금이 더 또렷해진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학에서는 죽음 수용에 대한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추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한번 겪으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후로 뭔가가 달라지셨다고 했거든요. 그 사고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겨서 그냥 살았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 가고 밥 먹고 집에 오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면은 내가 살아왔던 장면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정말 죽을 뻔한 그 사고가 이분에게는 그 위기가 나침반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신 거죠. 물론 사고를 겪어야만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나침반을 미리 건네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직장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인생의 방향 문제든 어딘가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심리학자 랭가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차로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다. 네, 완벽한 답 없어도 됩니다. 그보다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다음 도전을 위해 준비를 갖추는 것. 2024년 랭가비어 연구팀이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차로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계획을 찾으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인식.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불안하구나, 이게 두렵구나, 그걸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둘째, 준비와 복원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 그게 핵심입니다.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애물 앞에서 멈추고 위기 때 무너지고 결정을 미뤄요. 목적이 있으면 우회로를 찾고 반등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10년 뒤 삶의 질을 만듭니다.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걸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온전한 삶을 위한 3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존재 가치.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뭔가를 이뤄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 이미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 방향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완벽한 목적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이 순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그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복원 탄력.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번 무너진다고 끝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반등하는 능력. 그게 삶의 근력입니다. 이 3가지가 더해지면 비로소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부터 바르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프로필 링크에 코칭 질문지 100선을 준비해뒀거든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뭔가 한 발짝 내딛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질문지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